안녕하세요. 저는 두 아이를 홀로 키우고 있는 싱글맘이자 직장인입니다. 사는 곳은 경기도 용인이고 부득이 아이들 때문에 친정 부모님 도움을 받고 있어요. 저는 결혼 생활 내내 남편이 금전 문제를 일으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더군다나 아이들이 둘이나 있어서 막상 이혼을 하려 해도 걸리는 게 너무 많았어요. 제가 이혼 준비하면서 다른 분들 사연을 참 많이 참고하기도 하고 또 도움받은 것도 많았는데 전 남편만큼 구제불능의 쓰레기인 사람은 드물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커가는 지금은 더 상황이 악화되기 전에 전 남편과 정리한 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제가 더 참고 살았다면 금전적으로 파탄에 빠졌을 테고 저는 몸과 마음까지 더 병들었을 겁니다. 게다가 커가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안 좋은 영향을 줬을 게 분명하거든요. 저는 이혼하고 나서 막힌 운세가 풀리는 느낌입니다. 직장에 다녀서 몸은 힘들지만 결혼 생활 유지할 때보다 훨씬 더 돈도 잘 모이고 아이들과 여행도 다닐 정도로 여유롭게 살고 있네요. 저는 전 남편과는 연애 1년 하고 결혼했고 결혼 생활 5년 만에 이혼했습니다. 남편 만나는 동안은 몰랐다가 결혼 준비하면서 이상하게 많이 싸우고 부딪히는 게 많았습니다. 성격, 가치관, 전부 안 맞을 수 있겠다는 불안감이 느껴질 때가 하필 결혼 일주일을 남겨둔 시점이었네요. 그때 제대로 정리했어야 했는데 그러질 못한 게 일단 첫 번째 실수였죠. 암튼 그때 결혼을 다시 생각해보자는 저에게 시어머니와 남편 될 사람은 저를 설득했고 저는 남편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지켜달라며 남편에게 당부한 게 있었습니다. 나는 바람 피우는 거랑 폭력이랑 도박으로 속 썩이는 일만 없으면 이혼은 안 하고 살 거야. 만약에 당신이 그 중에 하나만 잘못해도 가차없이 아웃이야? 걱정 마. 다른 건 몰라도 내가 그런 일로 당신 속 썩게 할 일은 없을 거야. 다들 그렇게 말하면서도 바람도 나고 사고 치더라. 당신은 절대 안 그럴 거지? 제 말에 예비 남편은 당연히 그럴 일 없다고 큰 소리 쳤습니다. 저는 생각하기를, 그래, 도박 바람만 안 피우면 살면서 맞춰가 보자. 나도 부족한 사람이니까. 라고 애써 마음을 고쳐먹고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사람은 겪어봐야 아는 거라고 내가 알고 있는 게 상대방의 전부가 아니더라고요. 유전자에 새겨진 사람의 특성은 아무리 눌러도 언젠가는 나타난다고 하더니 제 남편 놈이 그랬습니다. 원래 남편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에 다혈질인 분이셨다고 해요. 제가 시집 올 때는 이미 돌아가셨는데 시어머니가 며느리인 제 앞에서도 돌아가신 시아버지 욕을 할 정도였습니다. 시어머니 말에 의하면 남편은 자기 아버지와는 정반대의 성격이라고 하더군요. 제가 느끼기에 남편은 약간 내성적인 성격에 말수가 적긴 했고 술, 담배나 취미생활도 딱히 없는 단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와 전혀 다른 성격이라고 해도 물려받은 본성은 어디 가는 게 아니라는 거 정말 무섭더군요. 남편은 돌아가신 시아버지가 노름 때문에 어머니 고생시킨 걸 기가 막히게 따라하더라고요. 남편이 불법으로 노름을 한 건 아니지만 도박 중독자들의 그 습성이랄까요? 한탕주의를 바라는 그 뇌구조를 닮았다는 겁니다. 우리 부부는 6살 차이가 납니다. 남편은 중소기업에서 오래 근무했었고 저는 은행에 다녀요. 연애하는 동안 남편이 뭔가 어른스럽고 믿음직스러웠고 저 마음고생 하나 안 시킬 것 같아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결혼할 때 현금 80만 원 든 월급 통장이랑 12번 넣은 30만 원짜리 적금, 600만 원 들어있는 청약 통장 준 게 다입니다. 하지만 시댁에서 임대사업을 하시기 때문에 여유가 있어서 저희를 금전적으로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 점은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시작이 대출이 아닌 게 어디냐며 차곡차곡 모으는 재미에 살면 된다는 엄마 말씀에
남편이 모은 돈이 없어도 그냥 넘어갔습니다. 저도 결혼 당시는 말단이라 박봉이었지만 남편 수입이 꽤 괜찮아서 주말마다 놀러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재미있게 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했던 건 남편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결혼 초반에 자기 월급 통장을 오픈하지 않았던 겁니다. 생활비는 당분간 각자 내자. 아무리 우리가 부부라고 해도 서로 프라이버시가 있는 거잖아. 통장까지 다 오픈하는 건 좀 그래. 대신 다른 부분은 전부 당신이 알아서 해. 내가 터치 안 할게. 당분간만 그렇게 하겠다는 거지? 일단 당신 말은 알겠어. 그렇지만 둘이 버는 거 어차피 뻔한데 각자 관리하면 새는 돈이 많을 것 같아. 당신 정리할 거 하면 내가 하든 당신이 하든 돈 관리는 일어나 하자. 제가 연봉은 더 많았고 저는 따로 관리하는 건 솔직히 내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사정이 있다니 일단은 두고 보기로 했던 겁니다. 월급도 각자 관리하고 생활비를 내겠다고 했지만 그것도 말뿐 남편은 서서히 모든 지출을 마냥 저에게로 미루고 나 몰라라 했습니다. 그래서 싸우기를 여러 차례 하다가 어찌어찌 맞춰가며 살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결혼 후 1년간은 피 터지게 싸웠어요. 서로의 생활 습관, 성격 이런 것들에 부딪힘으로요. 그러다 1년 후에는 좀 나아졌고 아이도 낳았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된 건 결혼 후 첫 아이를 낳은 지 얼마 안 됐을 시기였습니다. 이때 이혼을 생각할 만큼 부부 사이도 악화되었고 온 가족이 남편 하나 때문에 힘들어한 사건이 한 번 터진 적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두 사람의 끝은 그때부터 파국으로 이미 정해진 거였을지도 모릅니다. 아이를 낳고 저는 약간의 출산 우울증이 있는 상황이었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남편은 저와 아기에게 소홀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중에 제가 남편이 힘들게 한다는 걸 먼저 말씀드렸었는데요. 요즘 남편이 너무 이상해요, 어머니. 결혼 초반에 한창 싸우고 나서 한동안 안 그러더니 요즘 또 이상하게 생활비를 안 주네요. 거짓말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행동이 구려요. 애까지 있는데 대체 왜 저러는지 휴직한 거 그만두고 복직해야 하는 거 고민하고 있다니까요. 원래 어머니는 자기 아들을 엄청 위하는 분입니다. 결혼할 때 아들이 돈 한 푼 모은 거 없이 장가 보내는 거 미안하다고 저한테도 많이 미안해 하셨는데 그렇다고 저를 딸처럼 아끼는 건 아니었고요. 오롯이 아들을 위해 결혼할 때 지원도 해주신 겁니다. 어머니는 제가 늘어놓는 하소연을 들으시고는 가만히 생각을 하시다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남자는 혹시 모르는 거야. 딴짓하는지 네가 주의 깊게 잘 지켜봐라. 먹고 살기 편하고 호주머니에 돈 있으면 남자는 백이면 백 허튼 짓하고 돌아다니기 마련이거든. 네 시아버지도 내 속을 어지간히 많이 썩였다. 술을 많이 먹지는 않는데 대체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나 모르게 여자가 있기라도 해서 돈이 없는 건지. 그러자 어머니는 잠시 주저하시고는 이러시더라고요. 저기, 실은 내가 너한테 남편 잘 지켜보라는 이유가 있어. 너랑 결혼하기 전에 그놈이 뭘 하다가 빚을 졌는지 3천만 원이나 빚이 있다고 하는 거야. 결혼하고 나서 네가 알면 무조건 이혼이라고 절대 말하지 말고 한 번만 도와달라고 그러길래 그 돈 내가 갚아준 적이 있다. 어머니가 털어놓은 사실은 당연히 금시초문이었고 저에게는 살짝 충격이었습니다. 네? 그럼 큰 돈을요? 대체 어디다 썼길래 빚을 진 건데요? 그러자 어머니가 잠시 뜸을 들이시더니만 나도 잘 몰라. 비상장 주식인지 뭔지 투자를 했다 그러네. 일단 그때는 내가 갚아준 거고 그러고 나서는 안 하는 걸로 알아. 근데 이놈이 요즘 너를 돈 때문에 힘들게 한다니까 무슨 이유에서 그러는지 잘 지켜보라는 거다. 그런 돈을 어머니가 갚아주셨으면 저한테도 말씀해 주셨어야죠.
주식이니 코인이니 이런 거 전부 한탕주의나 바라는 인간들이 하는 것이라고요. 저는 남편이 그럴 줄은 몰랐어요. 어머니, 그런 돈을 아무리 아들이라고 그렇게 갚아주시면 어떡해요? 니들 결혼하는데 혹시 걸림돌 될까봐 그런 거지 다른 이유는 없어. 내 아들이 잘못한 거 내가 수습해 준 거다. 그거 결혼해서 알았어 봐라. 너한테 더 스트레스였을 거야. 결혼하고 나서는 정신 차린 것 같아서 아무 말 안 한 거고. 근데 요즘 이놈이 이상하다고 하니까 불안하구나. 혹시 모르니? 잘 지켜보라는 거야. 어머니 말 듣고 당연히 황당했습니다. 100만 원도 아니고 나 모르게 3천 빚을, 그것도 듣도 보도 못한 비상장 회사에 투자를 하다가 날렸다는 게 충격이었죠. 그래도 지난 일이니 일단은 모른 척하고 어머니 말대로 남편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아이를 낳고 나서 얼마 뒤 투잡을 했는데요. 그 인간 말로는 제가 휴직을 하는 바람에 수입이 줄어서 이런저런 일을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회사 퇴근하면 2~3시간 자고 새벽에 나가서 세차 알바하고, 그리고 또 새벽에 들어와서 3시간 자고 일하고 가고, 그렇게 힘들게 지냈습니다. 그런 남편이 안쓰럽고 불쌍해서 간식도 자주 사주고 반찬도 신경 써주고 그랬네요. 저는 아이 낳는 순간부터 독방 육아를 했습니다. 새벽에 아이가 깨도 남편이 피곤할까봐 각방 쓰면서 무조건 제가 케어했고요. 집안일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남편이 월급도 자꾸 늦어지더라고요. 남편 말로는 회사가 어렵다고 하길래 그냥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설마 요즘 세상에 그 큰 회사가 직원들 월급을 안 줄 거라고는 생각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어느 달에는 아예 월급을 안 주더라고요. 제가 휴직 중이어서 그동안 제가 모아놓은 비상금을 야금야금 쓰고 있었는데 남편이 생활비를 안 주니 돈이 너무 빨리 줄어들더라고요. 문득 남편을 지켜보라는 어머니 말씀이 떠오르기도 했고, 뭔가 모르게 남편이 저를 속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래서 날 잡고 직접 물어봤습니다. 당신 왜 자꾸 월급이 늦는 거야? 요즘 세상이 월급이 늦는다는 게 말이 안 되지. 내가 당신 회사에 한번 전화해 볼까? 당신 혹시 나 몰래 뭐 속이고 있는 거 있니? 지금 기회 줄 테니까 솔직히 말해. 무슨 이상한 소리야? 나 지금 힘들게 사는 거 안 보여? 다 당신이랑 애 때문에 이러고 사는 거잖아. 처음에는 아니라고 펄쩍 뛰더라고요. 오죽하면 자기도 투잡을 뛰겠냐면서 부인하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 그렇게 당당하면 지금 내 앞에 당신 통장 까봐. 월급 통장이나 전부 다 가져와봐. 아, 그리고 카드 내역서도 전부 보여줘. 나는 그동안 당신 말만 믿었는데 뭔가 석연찮아서 그래. 저는 남편을 다그치면서 남편이 들고 있는 핸드폰을 빼앗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남편이 갑자기 무릎을 꿇더라고요. 갑자기 무릎을 꿇는 남편 보고 이 인간이 뭔가 나에게 캥기는 게 있구나 짐작은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털어놓은 진실은 제 예상보다 훨씬 더 가혹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나도 진짜 사람답게 살고 싶다. 지금 너무 힘들어. 이제는 진짜 못 버티겠다. 나 솔직히 전부 털어놓으면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줄 수 있어? 대체 무슨 소리야? 일단 다 얘기해봐. 설마 당신 돈으로 사고 친 거 아니지? 그때부터 남편이 사실을 술술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기가 막혔던 게 뭐냐면요. 남편은 결혼 직후부터 계속 주식과 코인에 발을 담그고 있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돈이 없으니까 소액으로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다 몇 번 재미를 봤겠죠. 월급으로 계속 돈을 넣다가 점점 금액이 커지면서 나중에는 빚을 지게 됐고, 그걸 메꾸려고 어쩔 수 없이 투자까지 뛰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대체 정확한 금액이 뭐야? 털어놓기로 얘기한 거니까 전부 솔직히 말해. 제가 다그치자 남편은 빚진 금액을 털어놓았고 저는 금액을 듣자마자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여보, 놀라지 마.
사실은 금액이 좀 많아. 한 2억 정도? 남편 놈이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그렇게 말하는데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당신 미쳤냐? 아니 돈 없다고 투잡 뛰던 놈이 또 돈놀이를 해? 대체 뭘 하면 2억을 날리는 건데. 당장 내 눈앞에 전부 가져와봐. 이제 어쩔 건데. 혼자 감당 안 되니까 이렇게 터트려 놓는 거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아이들 생각도 안 하고 마구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보, 일단 내 말 좀 들어봐. 진짜 처음에는 내가 넣은 돈보다 3배로 벌렸다니까. 근데 한 번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순식간에 따놓은 게 날아가더라고. 몇 번만 성공하면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계속 돈을 빌리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 잃은 돈만 회복하면 그만두려고 한 거지. 일을 이렇게 만들려고 그런 건 절대 아니야. 같이 일하는 사람이 맨날 코인 투자해서 잃고 괴로워하면서도 대출받아서 또 하는 걸 자주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요. 어쨌든 그 사람이 옆에서 하는 걸 보고 듣다 보니 어느 날 2배, 3배 돈 버는 거 보고 혹해서 자기도 모르게 시작하게 됐다고 헛소리를 하더라고요. 절대 2번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라고 제발 이혼만은 하지 말아달라고 싹싹 빌더군요. 잡기도 없고 술, 담배 안 해서 성실할 줄 알았는데 저런 정신병이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남편의 고백은 저에게는 청천벽력 같았습니다. 아이 낳고 잘 살아볼 생각만 했던 저에게 하루아침에 2억이 넘는 빚이 떡하니 생긴 거였으니까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남편의 변명을 듣지도 않고 남편을 내쫓은 후 비밀번호 바꾸고 문도 안 열어줬습니다. 남편이 처음에는 사정하면서 문 열어달라고 두드리더니 이내 조용해지더라고요. 근데 다음날 득달같이 시어머니가 찾아오셨습니다. 아마 남편이 다 터트릴 각오하고 시어머니에게도 얘기했을 거라 짐작했습니다. 제 예상대로 어머니는 남편이 무슨 사고를 쳤는지 다 알고 오셨더군요. 정작 사고 친 남편 놈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은애미야, 내가 전부 듣고 왔다. 너 많이 놀랐지? 어머니 말에 저는 한숨부터 내쉬고 말았습니다. 어머니가 잘 지켜보라고 안 했으면 저 의심 안 하고 넘어갔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어머니. 감당 못할 거 뻔히 알면서 왜 그런 큰 돈을 우습게 알고 그런 짓을 한 건지 말이에요. 저 이 사람하고 못 살겠어요. 아이는 제가 키우고 이혼할까 생각 중이에요. 도저히 열받아서 살 수가 없어요. 결혼 전에 어머니가 해결해 줬는데도 정신 못 차리고 이러는 거 보면 이 사람 언젠가 분명히 또 이런 사고 칠 사람이에요. 그러자 어머니가 눈을 크게 뜨시더니만 저에게 사정사정하며 이혼만은 안 된다고 말리시더라고요. 이혼은 안 된다. 오늘 내가 온 건 네가 이럴까 봐 말리러 온 거야. 일단 내 말을 좀 들어봐. 빚진 돈 절반 정도는 이 집 보증금 빼서 갚아라. 그리고 나머지는 내가 갚아주마. 일단 급한 불부터 끄고 봐야 하지 않겠니? 얘기 들어보니 그놈 빌린 돈도 전부 대부업체라며. 그 사람들이 회사로도 막 찾아오고 그런다잖아. 그러다 네 남편 회사 그만두게 되면 너도 골치 아파지는 거야. 어머니가 그렇게 또 도와주면 이 사람 정신 못 차려요. 자꾸 돈 나올 구멍 있으니까 끊지 못하는 거라고요. 어머니가 어쩌면 지난번에 도와준 것 때문에 이 사람 정신 못 차린 거라고요. 이번에 또 마지막이라고 하면 뭐예요? 또 정신 못 차리고 사고 치면 어쩌냐고요. 주식이니 코인이니 이런 거 하는 사람도 도박 중독자랑 똑같다는 거 모르세요? 그래, 어미 네 말이 맞다. 일단 그건 그때 가서 고민하고 일단 급한 불부터 끄자. 어머니 말대로 저희 살고 있는 집 보증금 빼서 일단 절반 넘게 갚았습니다. 그리고 투룸 빌라 반전세로 이사 갔고 차도 팔았어요. 저는 남편 빚이 그것뿐이라는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끈질기게 더 추궁했더니 역시나 그것 말고도 3개의 대출이 더 있더군요. 금액은 무려 4천만 원. 어쩔 수 없이 제가 급하게 신용대출을 받고 나머지 자잘한 빚들은 어머니가 해결해 주셔서 일단 그렇게 남편이 사고 친 건 해결했습니다.
그때 가족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냈어요. 다 같이 정신병원 상담도 받으러 갔었고 남편은 약도 처방받아 먹었습니다. 저는 그런 것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고 처음 겪는 일이라 경황이 없었고 어머니는 아들 잘못 둔 죄로 저에게 얼굴도 못 들고 미안해했습니다. 그리고 남편 역시 다시는 주식이나 코인, 선물 거래 같은 거에 손을 대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신뢰나 희망이 없는 상태에서 굳이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할 필요가 없지만 도저히 저 스스로 이혼을 결정할 수 없어 고민 끝에 마지막으로 한 번만 기회를 줘보기로 했어요. 아마 여기까지 저의 얘기를 들으신 구독자분들은 아직 덜 당했으니 저런 말을 하는구나 하실 겁니다. 저도 알아요. 하지만 그 당시에는 아이가 핑계라면 핑계였습니다. 아이 없이 저 혼자라면 뭐가 걱정이겠어요? 저는 이혼녀라는 딱지보다 아이를 결손가전 자녀로 보는 시선이 더 두려웠고 그것 때문에 남편놈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주기로 한 겁니다. 그런데 정신 차리겠다는 남편의 논리가 좀 황당한 점이 있었습니다. 남편 본인이 이야기하길 큰돈을 날린 건 본인 잘못이지만 실질적으로 어머니가 해결해 주셨으니 자기가 저에게 피해를 준 건 없다고 생각한답니다. 그리고 결과는 일이 됐지만 자기 의도는 우리 가족을 위해 돈을 벌겠다는 의도였다며 주식이나 코인은 도박하고는 다르다네요. 어쨌든 이번 일로 큰돈을 못 갚으면 어떤 독촉을 받는다는 걸 알았다면서 다시는 안 하겠다고 다짐을 하더군요. 일단 저에게 피해를 준 게 없다고 할 때 발끈할 뻔했지만 다시는 한탕주의 같은 거 안 하겠다고 다짐하는 거 보고 용서하는 건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엄포를 놨습니다. 남자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돈 욕심에 혹할 수도 있지. 100번 1000번 합리화해서 겨우 넘어갔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에게도 다시는 절대 도와주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앞으로는 이 사람 사고 쳐도 절대 도와주지 마세요. 어머니가 계속 이렇게 남편 도와주시는 게 이 사람 더 망치는 길이에요. 본인 스스로 힘들게 갚고 뼈저리게 늙어야 한 방 돈 벌겠다는 생각 고쳐먹을 수 있는 거고요. 세상에 쉽게 버는 돈 절대 없다는 거 직접 깨달아야 해요. 그래, 네 말이 맞아. 앞으로는 절대 2번 다시 도와주는 일 없을 거다. 시어머니 역시 제 의견에 따르시겠다고 했습니다. 대출을 갚기 위해 저는 돌도 안 된 아기를 맡기고 다시 직장으로 복귀했습니다. 다시 한번 더 주식이니 뭐니 돈지랄을 하면 전부 제가 가지고 나갈 거라고 했고 돈 관리 또한 제가 하게 됐어요. 시간이 흐르며 남편과는 그냥 툭툭 싸우긴 해도 그 이상 감정 소비를 한다던가 그런 게 없어져 갔고 이대로도 좋다 생각했어요. 남편이 변하겠다고 노력하는 게 보였기에 힘들어도 참았습니다. 남편에게는 제가 돈이 없다고 인지시켜야 하니 앞으로 제 월급 대부분은 대출을 갚는 데 쓸 거라고 단단히 말해두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2돌이 지날 때까지는 남편은 성실하게 회사와 집만 오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와 남편이 둘 다 맞벌이하면서 대출을 열심히 갚았고 저는 둘째까지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정말 정신 차린 줄 알았습니다. 둘째까지 낳고 기르는 동안에는 이상한 낌새는 눈치 못 챘어요. 제가 수시로 남편 폰도 확인하고 돈 관계를 점검했기 때문에 월급 나오는 것도 뻔히 아니까 돈을 어디 다른 곳에 쓸 수도 없었을 겁니다. 시간이 지나서 저도 많이 무뎌지다 보니 이제는 예전 얘기 꺼내지 않으면 생각도 잘 안 날 만큼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때부터였습니다. 허리띠 졸라매며 대출 다 갚고 나니까 이 인간이 저 몰래 또 딴 생각을 했나 봅니다. 저는 물론 자기 엄마까지 힘들어했던 사람이 그걸 또 잊고 말입니다. 남편은 한동안 집에서든 밖에서든 핸드폰을 손에 놓지 않고 뭘 그렇게 보더군요. 저는 일절 남편 폰을 궁금해하거나 손대는 일이 없습니다. 괜히 봤다가 내가 모르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게 더 싫어서 일부러 안 봐요. 그런데 남편이 누군가와 저 몰래 그렇게 통화를 하고 문자를 하는데
저는 남편이 바람이라도 피우는 줄 알았습니다. 수상한 행동을 지켜보고 있다가 날 잡아 얘기를 하려고 벼르고 있는데요. 갑자기 이 인간이 저에게 진지하게 상의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때 머릿속으로 오만 가지 생각이 스치며 불길한 예감이 들더라고요. 또 무슨 사고를 쳤나 하고 말입니다. 다시는 일확천금을 바라고 선물이나 주식, 코인이니 일절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분명 그 일이 터진 지 2년 만에 또 쓸데없는 헛바람이 들었더라고요. 이 인간이 한다는 말이요. 갑자기 좋은 투자자가 있다면 인생 역전할 기회를 잡아야 한다나요? 여보, 진한이 형이라고 카센터 하는 형 알지? 그 형이 사업 힘들어서 빚도 많이 내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투자를 했나 봐. 근데 그게 돈이 된다네? 형이 투자한 게 3천만 원인데 9천만 원은 벌었대.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하고 번 거 전부 돈을 넣었는데 지금 계속 돈이 벌린다잖아. 난 요즘 그거 보느라 바빴어. 형이 그러는데 의심되면 일단 1, 2천만 넣어서 시작해도 된대. 근데 당신 알다시피 내가 돈이 어딨냐? 몇십만 원으로 할 거면 안 하는 게 낫지. 우리 거기에 투자 좀 해볼까? 남편은 이미 눈깔이 돌아가 있었습니다. 폰으로 어플을 보여주길래 봤더니 다단계 코인 같은 거더라고요. 사람 끌어모아 투자금 챙겨달라는 전형적인 폰지 사기 형태였습니다. 제가 금융권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잘 알아요. 당신 미쳤냐? 또 이런 거 알아보고 있었던 거야? 이거 절대 하지 마. 그 형인지 뭔지 진짜 돈 번 거 맞아? 맞으면 직접 계좌 까보라 그래. 어디서 수작질이야? 난 단돈 10,000원도 보탤 생각 없으니까 다시는 이 얘기 꺼내지 마. 그런데 남편은 제 말을 듣고도 이미 세뇌되어 버렸는지 오히려 저에게 화를 내더군요. 여보, 당신은 이런 걸 다 사기라고 하니까 큰 돈을 못 버는 거야. 이게 왜 사기야? 사람들 이걸로 돈 벌고 있는 거 다 증명하잖아. 1,000만 원이 3천만 원 돼서 돌아오고 1억 넣으면 3억 된다는 걸 이걸로 쳐? 내가 책임질 테니까 딱 3천만 원만 투자해줘. 당장 투자하겠다는 게 아니라 일단 알아볼 테니까 그때까지 마련해주면 될 것 같아. 여보, 어떻게 좀 안 될까? 이런 기회는 진짜 살면서 안 와. 요즘 주변에 큰돈 번다는 사람들은 죄다 이런 거에 발 담그고 있는 거야. 얼굴까지 벌개지며 열변을 토해내는 남편 놈 보니까 앞으로도 글렀다 싶었습니다. 뭐? 당신 정말 구제불능이다. 나는 한 푼도 못 줘. 정하고 싶으면 이혼하고 혼자 해. 없어질 것 뻔한 돈 내가 미쳤다고 주니? 당신은 정신 차리려면 멀었네. 아예 길바닥에 나 앉아야 제정신 들 사람들이야. 당신은 남자가 하겠다는 걸 왜 죄다 반대하는 건데. 도움은 못 줄 망정 남자가 하겠다는 거 앞길 막지는 말아야 할 거 아니야. 당신 뭘 모르나 본데 돈 버는 거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야. 이걸로 한 방에 투자해야 큰 돈 버는 거라고. 개미가 평생 모아봐라. 평생 집이나 살 수 있을 것 같아? 뭐? 이혼? 좋아. 나는 이혼해서라도 이거 투자할 거야. 까짓 거 인생 한 방인데 못할 거 없지. 이혼하고 나중에 나 큰 돈 번 거 돈이나 달라고 하지 마. 남편은 제가 이혼까지 불사하겠다고 하자 굽히기는커녕 똑같이 이혼하자고 나오더라고요. 머리끝까지 화가 난 저는 삿대질을 하며 나가라고 했습니다. 둘 다 감정이 격해진 상태였는데 남편은 제가 그동안 자기를 무시하고 용돈을 받으면서 남자로서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는지 아냐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군요. 그러면서 차마 여기 쓰지 못할 폭언까지 했습니다. 제가 아이들 깰까봐 남편에게 나가라고 했더니 저를 벽쪽으로 밀치기까지 했고요. 당신이 사고 친 거 내가 그동안 왜 같이 갚았는지 모르겠지? 그래도 우리 애들 아빠라서 나는 이혼 안 하고 참았는데 나를 이런 취급해? 당장 짐 싸서 나가. 제발 부탁이니까 큰 돈 벌길 바래. 그리고 당신 일 저지른 거 같이 갚아준 돈 정확히 계산해서 청구할 거니까 알아둬라. 그깟 몇 천만 원? 그래, 다 줄 테니까 이 집 팔아서 당신 목 챙겨가.
나는 당신하고 같이 살면 계속 이렇게 돈도 못 쓰고 살아야 할 것 같으니까 싫다. 당신 해달라는 대로 해줄 테니까 이혼해. 남편은 저보다 길길이 날뛰며 이혼하자고 하고는 짐을 챙겨 나가버렸습니다. 얼마 후 시어머니가 바로 전화하셨더라고요. 아들이 짐 싸서 본가에 왔으니 놀라신 듯 했습니다. 일단 시어머니에게 있었던 일은 말씀드렸어요. 지금까지 아들 둘 낳고 빚 갚아가며 살았지만 아직도 정신 못 차린 것 같다고 이혼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재는 개편이라더니 어머니가 저더러 이러시더군요. 너는 무슨 일만 있음 빚 얘기하는 거니? 다 지나간 일이잖아. 지금까지 잘 살았으면 그놈 성질 알 텐데 왜 그랬어? 그냥 한 번은 장단 좀 맞춰주지 그랬냐? 남자는 원래 돈 버는 일이라고 하면 눈이 돌아가는 법이야. 네가 자꾸 돈돈거리고 단속을 하니 그놈도 정신이 미칠 만한 거지. 남자 호주머니를 그렇게 말리면 쓰니? 지금까지 참고 살아온 제가 호구 잡힌 거 아는데요. 어머니가 아들 망친 거라는 거 꼭 알아두세요. 오늘부터 어머니 아들은 어머니가 데리고 사셔야겠어요. 어머니가 하는 말 들으니까 남편을 망친 건 어머니도 큰 몫을 했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혼하겠다 한마디 하고 전화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그날로 재산을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집은 주인에게 말해서 내놨고 이혼 변호사 상담했습니다. 남편은 저와 협의 이혼해서 정확히 반반으로 재산 나누길 원했지만 저는 그렇게 해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남편 놈 빚 갚아준 것, 가사노동 비율, 제 연봉이 많은 거 고려하면 공동재산으로 책정된 2억 중 70%는 가져올 수 있다고 하더군요. 또 결혼 생활 중에 돈 날린 것, 저에게 포건한 것 등 위자료는 2천 정도 추가로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하길래 바로 이혼 소송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이혼 소장 받았는지 연락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도 애아빠라는 사람이 어쩜 아이들한테 미안한 기색도 없는지 저한테는 의미 없는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야, 내가 조용히 헤어지자니까 꼭 소송까지 해야겠냐? 내가 너한테 무슨 부당한 대우를 했다고. 뭐 부당한 대우? 야, 나야말로 억울해. 너한테 월급 다 갖다 바친 게 누군데 그래. 좋다 이거야. 소장에 적힌 대로 해줄게. 그냥 빨리 처리하자. 나중에 잘 되는 거 보고 후회하지나 마. 후회 좋아하네. 당신이야말로 애들 핑계로 보자는 말 하지 마. 양육비나 똑바로 붙여라. 당신하고 진작에 헤어질 걸 내가 왜 그러고 살았나 모르겠다. 돈이 들긴 했지만 저는 소송에서 남편과 이혼했습니다. 당연히 소송 중에 집을 빼서 남아있는 대출을 싹 다 갚았어요. 저는 짐을 정리해 아이들과 용인의 친정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8개월간의 소송 후 판결 나자마자 판결문대로 남편에게 위자료 제외한 30% 떼어주고 부부의 인연을 정리했습니다. 이혼이라는 거 다들 어렵다 하시는데 막상 시작하면 의외로 쉽습니다. 남편도 얼른 재산 나눠서 투자를 하고 싶어 혈안이 되어 있었던지라 정리가 빨랐습니다. 이렇게 이혼하고 아이들과 함께 친정으로 들어와 당분간은 부모님 도움받으며 돈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전 남편이 된 애들 아빠는 꼴에 양심은 있어서 양육비 180만 원은 꼬박꼬박 보내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나서 상처니 뭐니 힘들어 하시는데 웬걸요? 저는 속이 다 시원하고 남편이 엉뚱한 짓 할까봐 걱정 안 해서 좋기만 하더군요. 게다가 부모님이 애들 챙겨주시니 맘 편히 직장 생활하고 몸이 편했습니다. 살도 5kg나 쪘고 얼굴 좋아졌다는 말까지 들었네요. 한 1년쯤 지났을 때였나? 전 남편놈이 양육비를 안 보내는 거예요. 첫 딸은 참았습니다. 두 번째 딸에 또 안 붙이길래 뭔가 이상하다 싶었지만 연락하기 싫어서 참았어요. 그런데 석 달 때도 안 붙이길래 짤막하게 양육비 안 보내면 신고하겠다고 문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답도 없고 붙이지도 않더군요. 그러고 나서 한 일주일쯤 후였는데 그 인간이 갑자기 저 직장 근처로 불쑥 찾아와서 저에게 만나자고 하더군요. 어쩔 수 없이 만나긴 했지만
오랜만에 본 그 인간 행색이 이상했습니다. 게다가 불안 초조해 보이는 표정이었고요. 이혼 전에 한 방에 인생 역전하겠다며 호언장담하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그런데 그 인간이 만나자마자 대뜸 하는 말이 더 황당했습니다. 지은 엄마, 나 좀 도와주라. 다쩌고쩌 뭘 도와달라는 거야? 이미 끝난 사이에 무슨 도움? 우리 애들 양육비나 붙여. 나 직장도 잃고 사채업자들한테 쫓겨서 집에도 못 가. 엄마도 괴롭힘 당하고 계셔. 당장 1,000만 원이 필요한데 그것만 좀 어떻게 안 될까? 애절한 표정으로 또 돈 부탁을 하는데 딱 감이 오더라고요. 한 방에 돈 벌기는커녕 한 방에 다 날렸구나 싶었습니다. 직장 다니는 사람이 착실하게 모아서 갚으면 될 거 아니야. 왜 남남이 나한테 와서 그래? 못 들은 걸로 할게. 다시는 찾아오지 마. 지훈 엄마, 나 직장 나왔어. 사실은 이혼할 때 투자금 최대한 당기고 싶어서 퇴직금까지 몰빵했어. 처음에는 수익금도 진짜 입금되길래 진짜 제대로 벌겠다 했는데 정말 망했다. 당신 말이 다 맞았어. 나 이제는 인정할게. 직장도 잃고 돈도 잃고 가족도 잃고 나는 다 잃었어. 당장 숙식 제공해주는 일자리 찾아서 죽어라 돈 벌 테니까 우리 다시 합치면 안 될까? 우리 애들도 아빠 안 보고 살 수는 없잖아. 그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 구구절절 설명하면 뭐합니까? 결론은 망했다는 거잖아요. 참, 망했다는 말을 참 정성스럽게도 한다. 다 털리고 막다른 골목으로 몰리니까 정신이 드니? 이 세상에 쉽게 버는 돈은 절대 없다는 거 알았으면 이제부터라도 정신 차리고 살아. 나한테 와서 또 돈 빌릴 생각하지 말고 당신한테 돈 대주는 어머니 있잖아. 왜 어머니 놔두고 나한테 이래? 그랬더니 이 인간이 주저주저하며 이러는 겁니다. 우리 엄마도 나 때문에 빚을 많이 지셨어. 실은 내가 엄마한테도 투자금을 많이 받았거든. 참 대단하다 당신. 망하려면 혼자 망하지. 당신 엄마까지 끌어들인 거니? 머리 아파. 난 더 듣고 싶지도 않고 알고 싶지도 않아. 애들 문제 아니면 당신한테 연락할 일도 없어. 당신이 한 번만 용서해줬을 때 주제도 모르고 또 설쳐서 미안해. 당신이 원하면 나 진짜 죽은 듯이 돈만 벌고 살게. 시간이 필요하면 내가 더 기다릴 수 있어. 근데 지금 당장 급한 불은 끌 수 있게 딱 1,000만 원만 빌려줘. 지은 엄마, 제발 나 좀 살려줘. 어? 당신은 그 돈 받으면 그걸로 다시 한 방 노리고 엉뚱한 짓 할 사람이야. 당신 줄 돈 없으니까 당장 돌아가. 정말 죽을 죄를 졌다고. 자기 미친놈이고 쓰레기니까 한 번만 도와달라고 하더군요. 전 남편은 무릎까지 꿇을 기세였지만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와버렸습니다. 제가 도와줄 이유도 마음도 없었고 설사 도와준다고 해도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따로 없는 일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에게 악독한 분은 결코 아니셨습니다만 결국은 아들을 잘못 키운 죄로 당신 재산까지 털어먹으셨으니 참 안타까운 일이긴 했습니다. 전 남편 어머니가 저에게 연락하는 일은 다행히 없었습니다만 문제는 그날 이후 전 남편이 자꾸만 저에게 연락을 해왔다는 겁니다. 심지어 친정까지 찾아와 아이들 보고 가겠다며 행패를 부린 적도 있었습니다. 친정 부모님이 동네 창피해서 집에 들인 적이 있었는데 엉엉 울면서 엎드려 빌더라고요. 하지만 저희 부모님은 전 남편의 한탕주의는 고치지 못하는 병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 단호하게 다시는 오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네 계속 이런 식으로 애엄마 불안하게 하면 면접 교섭이고 뭐고 못하게 아예 접근금지 신청할 테니 그리 알아. 나한테는 자네가 잘못했다고 하는 거 솔직히 와닿지 않아. 자기 코가 석자인 사람이 무슨 짓인들 못하겠나. 이제 겨우 우리 딸 마음 안정돼서 애들하고 잘 지내고 있다네. 자네가 이러면 애들한테도 좋지 않다는 거 알아야지. 당장 돌아가게. 내가 자네에게 좋게 말로 하는 건 오늘이 마지막이야.
그날 이후 어쩔 수 없이 저는 전 남편의 전화도 차단해 버렸습니다. 아빠는 다음에 또 우리 근처에 나타나면 경찰을 부르겠다고 하셨고, 다행히 그날 이후 아직까지는 별 연락 없이 지내고 있네요. 양육비는 여전히 붙이지 않고 있어요. 물론 본인이 돈이 없으니 안 붙이는 거겠죠. 하지만 아빠로서 최소한의 의무도 지키려 하지 않는 건 저도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작정입니다. 지금 실컷 시달리고 있겠지만 저도 보태주려고요. 그동안 밀린 양육비 자료 모아서 강제 집행할 수 있게 지급 명령 신청 받으려고 합니다. 아이들이라는 연결고리가 없다면 더 심하게도 하겠지만, 그래도 아이들 아빠고 아이들은 또 뭔 죄겠어요? 저는 애들 아빠가 제발 이번에 정신 차리고 살기를 바랄 뿐입니다. 돌아보면 그 인간은 제가 만만하고 어리석다는 걸 잘 알았던 것 같아요. 제가 한 번 용서하고 믿어주니까 절 호구로 안 거죠. 만약 이혼 안 했다면 제 앞으로 빚내고 자기 어머니 형제들, 심지어 친정까지 빚잔치 인생으로 만들어졌을지 모를 일입니다. 정말 지옥 같은 일을 끝내고 나서야 끝났겠구나 싶어요. 남편은 자기가 도박을 한 건 아니라면서 끝까지 큰 소리를 쳤었는데요. 글쎄요. 적은 돈으로 한 방에 큰 돈을 벌길 바라는 게 도박 중독자의 심보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혼하면 정신 차릴 줄 알았지만 아이들 양육비조차 주질 않는 걸 보니 정말 그런 한탕주의가 무서운 거구나 이제야 실감합니다. 말이 좋아 주식이고 코인이 불법이 아니라지만 저는 다 사람들 사행심을 조장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구독자분들 지혜로운 분들이시니 잘 아실 겁니다. 인생에는 절대 한 방이라는 거 없어요. 큰돈 버는 사람들은 피나는 노력으로 부를 얻은 거지 절대 그런 알량한 수작질로 돈 번 게 아니라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네요. 아마 저 같은 문제 겪는 분들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주변에서 꽤나 많을 겁니다. 만약 이걸 들으시는 분이 저와 똑같은 과정을 겪고 있다면 문제를 고칠 수 있을 거란 희망 갖지 마시고 빨리 정리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돈이나 주식하는 놈들은 인생 한 방이라고, 본인한테 기회가 안 왔을 뿐이라고, 다음번엔 된다고 생각하는 놈들이에요. 그거 절대 못 고칩니다. 본인이야 배우자를 잘못 선택한 죄라지만 아이가 있다면 그 아이는 무슨 죄인가요? 제 사연 듣고 꼭 본인과 아이를 위한 결정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쯤에서 파란만장한 저의 사연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유쾌하지 않은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질책보다는 격려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